네, 시험 전에 선생님하고 하는 마지막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를 일단 풀 수 있으면 시험 문제는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풀이 강의를 꼭 같이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본 반도 있고 못 풀어본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번부터 7번까지 선생님이 다 풀어볼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확인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면서 복습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소리에 대한 파동입니다. 보면은 소리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소리는 우리가 종파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파는 횡파와 다르게 우리가 파동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해서 뭐 파장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마루가 어디고 그다음에 진폭은 뭐 얼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종파는 조금 횡파와 생긴 모습이 다르죠.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 수도 있지만 용수철을 앞뒤로 이렇게 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밀한 곳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듬성듬성한 소한 곳이 있을 거고 또 밀한 곳이 있고 소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밀한 곳을 우리는 마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밀한 곳과 밀한 곳 사이는 마루 사이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바로 파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L이라고 적었지만 우리가 배운 파장의 기호로 쓰자면은 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소리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공기 중에서 진행을 할 때 공기가 밀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소한 곳이 있죠. 그럼 얘를 이제 횡파로 바꿔보면은 밀한 곳이 마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횡파로 바꿔보면은 얘는 밀한 곳, 마루. 그 다음에 소한 곳은 골. 그 다음 밀한 곳은 마루, 소한 곳은 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장이. 파동이. 그러면 지금 이 마루에서 마루 거리, 얘가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리의 파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곳은 마루. 그 다음에 낮은 곳은 골. 마루, 골. 그럼 이 사이의 거리가 파장, 즉 이 파동의 파장은 L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읍, 소리의 속력, 속력 구하는 공식은 람다 나누기 T 또는 F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동수 F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식을 쓰면은 진동수는 F0고 이제 이 소리 파의 파장을 알아야 되는데 파장은 여기서 구했듯이 L이 되기 때문에 소리의 속력은 F0 L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뭐 얘기한 반도 있는데 사실 여기 L이 있어야 되는데 빠졌거든요. 당연히 뭐 있어도 틀린 거고 없어도 틀린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 F0가 증가하면 즉 진동수가 증가하면 L 파장이 감소하느냐 이거는 뭐 여기 식에서도 보면 되겠죠. 진동수가 증가하면 자 파장이 감소하는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 맞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은 소리의 속력은 우리가 음속이라고 하는 소리의 속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증가하면 파장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맞고. 디귿. 자, 공기의 진동 방향은 소리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다. 얘는 종파이기 때문에 진동 방향,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나란한 파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전자기파를 진동수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가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전자기파를 TV 리모컨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TV 리모컨. 이건 무슨 파죠? 네, 적외선이 되죠. TV 리모컨에 쓰는 거는. 적외선은 여기서 보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죠. 즉 진동수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동수 작은 이 A 영역, 그러니까 마이크로파 영역에 적외선이 있고요. 그러면 B 영역은 자외선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읍,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A, 적외선이 B, 자외선보다 크냐. 자, 진공에서의 전자기파 속력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속력 C로 같습니다. 그래서 기읍은 틀렸고 니은, 나의 리모컨에 사용되는 전자기파의 영역은 A, 적외선이기 때문에 맞고 디귿,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자, 에너지는 진동수가 크면은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진동수가 큰 X선 또 그 더 나아가서 감마선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투과력도 강해서 뭐 물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보자 광자 한 개의 진동수
에너지는 A가 더 작겠죠. 그래서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이렇게 파가 매질에 따라서 진행할 때 세타1, 세타2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광섬유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X의 속력. 자, 여기의 속력은 우리가 느린 쪽으로 꺾인다. 이거를 기억을 하면 되죠. 그러면 B 쪽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얘는 C 쪽으로 꺾였으니까 속력은 A에서 제일 크겠죠. 그러면 기억은 맞고 그러면 굴절률을 비교해보면 A에서의 굴절률이 가장 작고 C에서의 굴절률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X의 B에 대한 A의 굴절률 B에 대한 A의 굴절률은 이거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C의 굴절률 B에 대한 C의 굴절률을 보면은 자 A는 B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C는 B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1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뭐 숫자를 여기다 임의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1, 2, 3을 한다면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은 A의 굴절률은 B에 대한 C의 굴절률보다 작다 하면은 맞겠죠. 그 다음에 디귿. X를 사용하는 광섬유 내부에서 빛의 임계각은 코어를 C로 하고 클래딩을 B로 할 때가 A로 할 때보다 작다. 자, 임계각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말은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말은 이 매질에서 빛이 진행을 할 때 임계각이 크다는 걸까 작다는 걸까?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반에서 하면서 굉장히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엄청 긴 시간 동안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전반사가 자 일어나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빛이 들어갈 때 원래라면 이렇게 느린 쪽으로 꺾여야 되는데 이 각도가 커지면 들어가는 각이 어느 순간보다 커지면 이게 계속 꺾이면서 이제 전반사가 시작하는 이 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 했습니다. 그럼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말은 이 각이 작아져도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은 각도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조건은 이 매질과 이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커야 잘 일어나겠죠. 굴절률 차이가 없다면 사실 이 전반사 일어날 수조차 없죠. 얘가 매질이 1이고 하면은 사실 뭐 굴절 자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이고 3이어야 작은 데서 큰 데로 입사가 되어야 얘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파동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 굴절률 차이가 크면 이 임계각이 작아질 수가 있다. 이거를 좀 명심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 사람은 좀 잘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뭐 질문을 하거나 꼭 와서 설명을 듣고 해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귿 보면은 자 굴절률 차이가 크려면 A와 C를 쓰는 게 좋죠. B는 이 A보다 굴절률 차이가 C랑 비교했을 때 좀 작기 때문에 얘를 코어로 쓰고 얘를 클래딩으로 써야 가장 좋은 효과적인 그 광섬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귿을 보면은 코어를 C로 쓸 때 B로 할 때는 덜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임계각이 큽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시간이 0초일 때 X축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 AB를 변위에 따라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X가 4m, 여기가 4m죠. 이 위치에서 A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겁니다. 이 A 파동을.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0초가 지난 다음에 1초가 되면서 파동이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4초에서 파동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파가 여기로 와야 얘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만약에 이 파가 일로 와서 이렇게 됐다면 4초는 밑으로 내려가 됩니다. 근데 얘는 위로 4초에서 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파는
이쪽 방향으로 A 파동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을 보면은 A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맞겠죠. 니은 A의 진행 속력 구하는 공식은 다들 알죠? T는 뭐 람다 나누기 T, V는 람다 나누기 T 또는 F 람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파장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주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파장은 4m가 되겠고 그 다음에 A의 주기는 4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1m/s가 돼야 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B의 진동수. 자, B의 진동수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조건을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A와 B의 진행 속력은 같다. 그러면 B의 속력도 1m/s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B의 파장을 알 수가 있죠. B가 지금 여기 4라는 것밖에 4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파를 그려보면은 4의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파장이 8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장은 여기 진동수를 물어봤으니까 파장이 8m고 그 다음에 진동수 FB를 구해야 되는데 FB는 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0.125가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 우리가 항상 봐왔던 게 이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선이 이렇게 있다 해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죠. 이건 지금 물결파입니다. 물결파. 그러면 이 선이 뭘 나타내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교과서 앞에 우리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선을 그린 거는 파의 진행 방향을 선으로 임의로 나타낸 것이고요. 파도가 칠 때 보면은 우리가 돌을 이렇게 물이 있는데 돌을 딱 떨어뜨렸어.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원심형으로 이렇게 파가 퍼져나가죠. 똥똥똥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파의 진행 방향은 사방팔방으로 다 파가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때 이 이 원을 우리는 뭘 그린 거냐면 파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들어가고 볼록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볼록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볼록 튀어나오고 그럼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전부 다 연결을 하면 이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볼록 튀어나오면은 아무래도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보이죠. 지금 이 상황이 그거예요. 여기는 위로 튀어나와 있는 마루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빛을 많이 받아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쏙 들어간 골은 아무래도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얀색은 마루를 연결한 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파가 진행할 때 보면은 파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연결할 때 보면은 이 파는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얘 연결한 것과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 생기는 이 파의 마루들을 연결한 점과 수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수직.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꺾여서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꺾여졌습니다. 그럼 얘도 수직으로 그려주면은 조금 꺾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질의 경계가 되고 이게 파의 진행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사각과 굴절각을 이제 그릴 수 있겠죠? 항상 법선을 그려서 기억하세요. 법선을 그려서 이 사이의 각이 입사각,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각이 굴절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네. 기읍. 자, H1. H1은 뭐냐면 물의 깊이입니다. 물의 깊이. 자, 그러면 지금 속력 파도 또는 파동의 속력이 어디가 더 빠르느냐. 지금 보면은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꺾인 걸 보니까 지금 H1에 해당되는 얘가 더 파도의 속력이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결파 속력이 빠르다. 근데 선생님이 아마 온라인 수업 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물결파의 속력은 깊을수록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H1이 더 깊다. 즉 H2보다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맞고요. 니은
물결파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거 얘기를 했죠. 깊은 곳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 이 꺾인 걸로 봐서도 여기 H1 부분이 더 크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물결파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자, 입사각과 굴절각을 보면 입사각이 더 크죠. 이런 방향으로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색강이 세 가지 매질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입사각, 굴절각, 그 다음에 이 세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이거는 스넬의 법칙을 잘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읍 N1 대 N2를 보라고 했습니다. N1 대 N2. 그러면 이거는 뭐 스넬의 법칙 써도 되고 또는 우리 배운 그 B를 이용해도 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스넬의 법칙으로 한번 보면은 N1 곱하기 사인 30과 N2 사인 45가 같다. 그러면 뭐 얘는 N1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N2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뭐 N1은 N2의 얼마가 되죠? 루트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N1 대 N2는 루트 2 대 1이 된다.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 단색광의 파장은 C에서가 A에서의 사인 세타배다. 자, 파장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자, A에서 보면은 얘가 굴절각이 45도가 됐어. 그럼 B에서 또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을 때 얘 입사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이 45도가 돼야 되겠죠. 억각에 의해서. 그러면 이 세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B는 어차피 45도 똑같기 때문에 뭐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사인 30도 대 사인 세타, 이 각이죠. 세타는 이게 이제 1이고 2번이 되겠죠. 그러면 람다 1, 람다 A에 해당됩니다. 분의 람다 3, 2가 돼야 되겠죠. 2, 여기가 2고 1번이라고 본다면 2. 그냥 AC로 쓰겠습니다. 여기가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장의 B를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엔 2 사인 세타분의 1이 된다. 그러면 파장 C는 A에서의 세타배가 아니고 2 사인 세타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C에서의 단색강 속력. 자, 속력은 우리 매질 안에서 빛의 속력은 C 나누기 매질의 이 굴절률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에서의 굴절률은 1.5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C에서의 속력 V는 C 나누기 1.5가 돼야 되므로 3분의 2C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에 식용유가 떠 있는데 여기에 레이저 빛을 비췄더니 식용유층을 따라서 전반사하면서 진행했다. 공기의 굴절률은 1, 식용유의 굴절률은 n, 그 다음 물의 굴절률은 1.33이다. 그때 옳은 것을 골라라. 식용유는 1과 1.33 사이에 1.33 사이이다. 이거는 틀렸죠, 당연히. 식용유와 물 사이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식용유가 물보다 굴절률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N은 1.33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임계각은 공기와 식용유의 경계면에서가 식용유와 물의 경계면에서보다 작다. 자, 여기서 임계각 또 나왔습니다. 쌤이 앞에서 설명을 했죠. 임계각은 굴절률 차이가 크면은 그 각이 더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면은 공기와 식용유와 물 중에서 그 굴절률이 큰 거는 공기와 식용유죠.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임계각이 작다. 그러면 니은은 맞죠. 디귿 물속에서 식용유를 향해서 빛을 입사시키면 물과 식용유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할 수 있다. 이거는 보면은 물에서 식용유를 보면은 N이 이게 더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입사시키면은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큰 데서 작은 데로 입사를 시켜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온라인 수업 때 줬던 문제를 다 같이 풀이를 해봤는데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은 시험 문제가 정말로 쉬울 거예요. 이 문제 수준보다 되게 쉽게 냈기 때문에 여기 파동 부분을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원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 역학 파트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충분히 다 이해를 했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파트는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문제 수도 20문제 중에 5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객관식 3문제, 서술형 2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이랑 했던 학습지 잘 보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온라인 수업 다시 돌려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서 꼭 시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보다 쉬우니까 여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중간고사는 충분히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적으로 선생님하고 교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